안녕하세요. 스스로 투자 스투TV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주식 포트폴리오를 조금 조정하느라 바빠서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이 점 죄송합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202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2020년은 사실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우리의 모든 생활을 구속받고 코로나 수혜주와 피해주로 주식시장도 극명하게 갈려져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2018년, 19년만 해도 다음 위기는 중국 회사채나 유럽 은행 쪽에서 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끼리 술자리 안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위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돌아서 이런 위기를 겪을지 바로 1년 전만 해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진짜 인생이나 주식이나 뜻대로 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겸손하게 투자하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해였습니다. 2008년은 금융 시스템의 붕괴였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는 대량의 실업 사태가 수반될 실물 경제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올 3월에 진짜로 코로나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많은 분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불안했어요. 하지만 2008년의 경험도 있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괜찮다 생각해서 버텼지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3월에 주식시장이 저점을 찍고 4월에 주식이 조금 반등하니까 많은 전문가들, 경제학자들이 여기저기 출연해서 W자 반등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즉, 다시 한번 더 큰 폭락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진짜 이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많은 분들이 그럴듯한 예측대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고 4월에 주식을 매도하고 포지션을 현금 보유로 취하신 분들은 계속 주식시장이 떨어지기를 기다렸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제 주변에도 아주 가까운 초보자분들이 W자 이야기를 많이 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으니 극단적인 현금 포지션을 취하지 말고 주식 좋으면 좀 가지고 있어라 라는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사실 주식을 오래 안 한 분들은 이렇게 주변의 의견을 듣고 미래를 예측해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깜찍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주식시장의 그 예측 불허의 뜨거운 맛을 아직 맛보지 못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주식시장은 그렇게 내가 생각한 포지션으로 왔다 갔다 해서는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 워렌 버핏도 주식 투자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로 시장 예측을 꼽았습니다. 이런 대가도 시장을 예측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은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유튜브 영상 몇 개 보고 고점을 넣어나고 우리의 매수 매도 포지션을 취한다는 것은 정말 섣부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런 봄을 지나 현재 2020년 12월 31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요즘 주식시장이 2800을 찍고 정말 좋죠. 자, 그럼 우리는 2021년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요즘도 마찬가지로 PBR을 이야기하며 고점이 3200이다, 3000이다 하면서 고점을 예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이 영원히 오를 수는 없어요. 주식시장은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겠죠. 하지만 시장은 위든 아래든 모두 오버슈팅하기 때문에 내릴 때도 어디까지 내릴지 오를 때도 어디까지 오를지 예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시장 예측에 따라 현금 포지션을 취하는 것보다 앞으로 계속 좋아질 주식이라면 한번 우직하게 들고 있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 경우를 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주가 지수 자체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경 쓴다고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예측도 안 되지요. 단지 제가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할 뿐이에요. 제가 매수한 회사가 미래 전망이 계속 좋을 것 같으면 계속 들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저도 실제 파운드 관련 회사를 들고 있는데 요즘 애플을 필두로 테슬라나 많은 테크 기업들이 본인의 제품에 잘 맞는 전용 반도체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기업들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봐요.
그럼 이런 반도체를 자기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 회사에 위탁 생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파운드리는 더욱더 호황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 더 호재로 작용한 것은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며 중국의 파운드리 경쟁사들이 많이 위축된 것도 한몫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파운드리사가 가격을 올려도 위탁을 계속 지금 받을 수 있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핵심적인 내용과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면 중국과 미국의 관계, 제가 투자한 회사의 생산 시설 확보 등 저에게 중요한 내용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지, 뭐 전체 시장을 전망하고 시장이 나빠질 것 같으니까 좀 팔고 이런 거는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 뿐이에요. 단지 제가 어떤 회사에 수익 실현을 하라고 하는데 그때가 만약 상승장이라면 내가 5배 먹을 것을 10배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때가 하락장이라면 5배 먹을 것을 2배밖에 못 먹고 팔게 되는 거죠. 이것은 진짜로 운에 맡겨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간 언택트주와 미래 산업들이 2020년을 많이 이끌었으나 주식시장을 둘러보면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많은 회사들이 아직도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격에 많이 포진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1년에 코로나가 끝나 시장을 주도한 언택트주와 미래 산업주가 살짝 주춤하더라도 그 이외에 많은 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래 산업인 뭐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제약 등이 만약에 내년에 좀 많이 빠진다. 그렇다면 수많은 스마트머니들이 공격적으로 매수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장기 전망은 내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도 만약에 미래 성장 산업주들의 낙폭이 크다면 다른 산업 정리해서 더 살 것입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수많은 출렁임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많은 혁신 기업과 꾸준한 성장을 보이는 기업들이 상승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많이 풀린 돈이 주식시장을 이 가격대에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긍정론자인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미래산업은 물론 꾸준한 좋은 종목과 산업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1년 주가지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미래사업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수많은 기업들은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정인의 말에 도취되어 과격한 현금 포지션을 취하는 것은 장기적인 주식 결과에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 명심하셔서 현금을 보유하시더라도 좋은 기업은 좀 계속 보유하시고, 또 그 시대에 맞는 또 좋은 기업 발굴하시고, 또 투자하고 싶으면 너무 시기를 저울질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이렇게 하시면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실 거고, 좀 더 편하게 투자하실 거고,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사다난했던 2020년 잘 돌아보시고 온고지신의 자세로 2020년의 어려움에서 조금의 지혜를 배워 2021년 투자에 이를 보태신다면 저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추천하고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스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